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명한입니다.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데이에 듣고 계시는 우분투하고 커뮤니티 부대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 클라우드 관련된 커뮤니티 또 운영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쪽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고 나온 자료는 오픈로봇 커뮤니티라고요. 만들어진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나이파 과제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회원 수는 저희 회사 직원들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홍보하러 왔고요.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좀 가입을 해주셔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로봇 관련된 얘기고요. 참고로 제 소개가 지금 빠져있는데 제 소개는 인터넷상에 뻥뻥강사라고 치면 제 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제 강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쪽 오분투나 오픈스택 쪽에서 좀 놀아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따가 이제 끝날 때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베디드와 클라우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베디드랑 엔터프라이즈 쪽 클라우드는 좀 서로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분야를 볼 필요가 없는 게 클라우드 쪽의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HP나 델 쪽 같은 벤더에서 ARM 기반의 서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ARM 기반의 임베디드를 좀 하고 있어서 또 네트워크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작년부터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OS 쪽을 좀 작업을 하게 됐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제 발표 바로 전에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안지석 박사님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있고 일도 같이 하고 있고 8월 11일날하고 12일날 재석형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오픈스택 아시아 지역권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대표를 이제 재석이 형하고 저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런 쪽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저희가 지금 정부 과제이긴 하지만 정부 과제라서라기보다는 현재 국내에 지금 로봇 관련된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게 부흥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일을 좀 부흥해보고자 저희가 오픈로봇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거는 제목에서 나왔지만 3차원 3D 기반의 로봇 시뮬레이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로보틱 스튜디오라고 해서 MSRS라고 하는 3차원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로봇 스튜디오가 나왔는데 사실 많이 쓰이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프랑스 쪽에서도 또 하나 솔루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D가 지원되는 로봇 관련된 시뮬레이터가 한 5개도 채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3차원 기반의 시뮬레이터가 없냐면 일단 로봇 자체가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로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부할 것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터도 어렵고 시뮬레이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로봇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개발 방법론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선뜻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타개하고자 저희가 3차원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정부에 제안을 해서 그걸 커뮤니티화해서 지금 전 세계에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아직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얘기를 만약에 들으시고 이거 좀 괜찮다, 같이 참여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커뮤니티 초창기 때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계속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오픈 로봇 커뮤니티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영향력을 크게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왜 이런 개발이 필요한지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하려는 내용이랑 목표를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뭘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발표 원래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감기 걸린 다음에 이번 주에 1년 넘게 간단에 역삼에 있는 성경 멀티캠퍼스에서 인베디드 관련 강의를 풀타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지금 조금 상태가 고르지 못해요. 원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꾀꼬리 같은 내용들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 좀 알아서 필터링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제가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요거는 결과적으로 로봇 산업이 부흥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은 로봇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고 로봇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거는 제조 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로봇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의 노동을 누군가 다른 녀석한테 좀 맡기고자 해서 나온 개념이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산업화나 이런 쪽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로봇인데 이 로봇의 개념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서 원래는 산업화나 이런 쪽에서만 생각하는 로봇이 지금은 무언가 서비스를 하고 인간과 교통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금 더 감성적이고 지능적인 요소로 좀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차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을 만들려면 로봇을 알려면 공부해야 될 게 워낙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과는 잠깐 관계가 없는데 삼성에서는 프린터나 하드디스크를 예전부터 만들어 왔었죠. 그죠? LG에서 하드디스크나 프린터, 지금은 프린터 있는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프린터랑 하드디스크 LG에서 나왔었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일이죠. 안 나왔었죠? 네. 왜 그럴까요? 하드디스크나 프린터는 우리는 흔히 전자제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전자와 기계의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죠. 융합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가 프린팅을 하겠다고 명령을 내리면 종이가 1초에 또는 1분에 몇십 장이나 몇백 장의 고속의 그 종이를 쫙쫙쫙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프린터가 제대로 돼야 되는 이런 기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드디스크는 실린더 헤드에 핀이 막 돌고 있죠. 7200의 고속의 속도로. 그래서 기계와 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그런 부류인데 원래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처음 시작한 한 회사가 금성사라고 불렸던 LG전자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원래 전자산업에 대한 메카로 좀 자존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작업하는 것 같고 삼성은 이제 융합 제품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실제 하드웨어적으로만 보자면 휴대폰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전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만 보자면 기계적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FPGA라고 하는 칩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게 프린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RTOS라고 해서 시간이 딱딱딱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OS만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로봇 같은 경우도 전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기계도 알아야 되고 기계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물리나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뭐 여기는 지금 계속 이렇게 막 발전된다고 막 나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무척 더디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따가 로봇에 대한 실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깨려면 로봇 관련된 개발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개발자들이 로봇 개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양질의 시장이 생겨야 산업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업이 발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래프든 다 발전하겠다고 나오지
안 발전하겠다고 나오는 그래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여기 다음 페이지 이것도 똑같이 증가를 하는데 로봇 시장의 증가랑 실버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도 이미 저출산 국가로 지금 찍혀 있고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기존에 있으신 분들,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많이 돼서 실버 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나 실버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건 성인병 예방. 그러니까 성인병이 난 다음에는 국가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 신경 쓰는 게 성인병의 한 80% 이상은 다 고혈압과 당뇨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실버 시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로봇 시장이 같이 증가할 겁니다. 로봇이라는 게 우리 그 영화나 이런 거에 봤듯이 사람 일단 타서 하늘을 날고 주먹이 날아가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입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으면 7, 80대 할아버님들이 쌀가마 80kg를 그냥 쉽게 듭니다. 산도 그냥 타요. 그러니까 근력에 대한 방향성만 주면 알아서 있는 로봇이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동작을 하게끔 있는 로봇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봇 시장을 뭐 어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뭐 서비스나 생산이나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로봇 시장도 결국 필연적으로 같이 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을 개발하기가 무척 어렵고 들인 돈에 비해서 투자한 돈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3차원 3D 로봇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개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 기술 설계라고 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로봇이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일단 케이스나 또는 각 그 동작별 부위별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근데 기구 설계에서 제작하는 과정까지 좀 전문용어로 한 방에 딱 끝나면 좋은데 대부분 한 방에 잘 안 끝날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로봇 팔 하나 만들려면 그 알루미늄을 깎아서 팔을 만든 다음에 일단 전자랑 뭐 붙이기도 전에 가용성부터 먼저 한번 움직여 봤더니 여기가 좀 덜 깎였다 그러면 돈을 또 투자를 해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구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도 수많은 디버깅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PCB라고 불리는 보드 하나 뜨는 비용보다 보통 기구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보시면 조그마한 버튼 하나씩 있죠. 볼륨 업다운 같은 거 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것들 버튼 하나 만들 때 금융비라고 해서 케이스 하나 만드는 비용이 조그마한 버튼 하나당 보통 7, 800만 원 정도 들어요. 버튼 하나 만들면 이 버튼이 제대로 눌리는지 지그라고 하는 자동 생산성 조그마한 그 툴을 써서 한 10만 번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집에 쓰는 비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비데 공장에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비데 같은 경우는 그 비데 만드는 공장 내부에 테스트 룸이 있어요. 거기에 한 일주일 이상 정도 비데를 계속 쏘고 있어요. 중간에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럼 물이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변기 위에 투명한 어떤 그 뚜껑을 딱딱딱 만들어서 계속 일주일 내내 풀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구 쪽은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과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기구를 돌리려고 하는 뭔가 하드웨어 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자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기계적인 거고 여기는 전자적인 거예요. 그냥 전자적인 거를 설계를 하고 보드를 만들어서 역시 한 방에 딱 끝나면 좋은데 얘네도 한 방에 안 끝나요. 그럼 여기도 디버깅해서 다시 또 보드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들고 여기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로봇이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진행되는 와중에 돈이 들어가는 녀석들이 벌써 크게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고 이 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로봇 하나 만들 때에도 일단 로봇의 개발 투자비가 억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모바일 앱이나 소프트웨어 만들 때에는 요새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몇백만 원짜리 앱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투자해서 앱도 만들잖아요. 근데 로봇은 일단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한 억 이하로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저희가 이제 고민한 거고요. 당연히 이거 끝나고 나면 로봇 제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 크게 들어가는 두 부분을 줄일 수 없을까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시뮬레이터 쪽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의 예로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나와 있는 게 거의 한 이 정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른쪽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보틱 스튜디오라고 하는 3D 모델링이에요. 딱 봐도 그닥 뛰어나 보이진 않죠. 그죠? 아직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오히려 로봇 관련된 시뮬레이팅 쪽으로는 MR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쪽인가 아무튼 유럽 쪽에서 나온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원래 했던 일은 건축이나 이런 것들 3D 모델링 설계를 할 때 그 건축 설계부터 시작했던 툴을 거기에 물리적인 어떤 엔진을 심어서 이제 로봇까지도 시뮬레이팅 할 수 있게끔 움직임을 넣을 수 있는 시뮬레이팅을 하게끔 만든 툴입니다. 무척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밖에 없고 실제 우리나라나 또 다른 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직 이런 쪽 관련된 분야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오픈소스 기반의 일단 로봇을 만들려면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에 필요한 물리 엔진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물리 엔진이라는 걸 개발할 때 물리 엔진 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3D로 만약에 내 게임 캐릭터가 다른 친구를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먹이 날아가면 그 상대방은 맞았으니까 물리적인 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미쳐야 되겠죠. 또 내가 어딘가에 쓰러졌, 예를 들면 이런 탁자에 제가 쓰러졌어요. 소프트웨어 객체에 쓰러지는데 문제는 얘는 딱딱한 고체라는 거죠. 그럼 고체니까 내가 쓰러질 때 여기 탁 걸려서 더 이상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장애물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물리적인 엔진을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가 사실 당연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엔지니어라고 해봤자 지금 저 포함해서 8명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오픈소스 기반의 물리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그게 차량 교통 시뮬레이션이나 차량 시뮬레이션 또는 게임 엔진 등에 많이 쓰이는 OD라고 하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팅을 좀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UI는 오픈세를 가지고 당연히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으면 실제 이 시뮬레이터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검증하려고 저희가 실제 로봇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도 돌려보고 이 돌린 내용이 실제 하드웨어에서도 무난히 돌아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엔진도 개발할 거고요. 끝나면 실제 로봇, 저희가 만든 로봇에 생성된 코드를 올려서 실제 로봇이 시뮬레이션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왜 하려고 하냐고 봤더니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뮬레이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로봇을 다 커버하지 못할 겁니다. 로봇의 기능이 참 많아요.
저희는 지금 로봇 팔에 대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짚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짚으면 이 짚는 쪽에 마찰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짚는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의 세기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일단 할 거예요. 근데 로봇은 움직이는 로봇도 있죠. 바퀴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네 발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로봇 중에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그걸 저희 회사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건 이클립스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싶어요. 이클립스는 IBM 웹스피어에서 만들어서 해당 엔진을 오픈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바 쪽 엔지니어들은 자바 컴파일러 집어넣으면 이 이클립스라고 하는 틀 자체가 자바 개발하기 위한 용도로 바뀌죠. 안드로이드 쪽은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ADT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클립스가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용도로 바뀌어요. CBT라고 하는 C나 C++ 개발하기 위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이클립스로 C나 C++ 개발해요. 저희 회사는 인베이디드 펌웨어를 우분투에서 개발하는데 이클립스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C코드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언가 로봇을 개발하려면 로봇 개발하기 전에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할 거잖아요. 저희는 그 틀을 전 세계에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로봇 팔에 대해서 만들어놨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견마 로봇이라고 해서 4발 로봇을 만들려는 업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희 툴을 가져다가 거기에 4발 로봇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를 심으면 이제 저희 틀은 팔과 4발 로봇 관련된 시뮬레이팅이 되겠죠. 또 다른 업체의 다른 로봇은 또 저희 거를 가져다가 해당되는 라이브러를 심으면 또 그것이 지원되는 또 툴이 될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고 이 틀을 공개해 놓으면 다른 여러 업체들이나 기관이나 단체들이 저기에 자기들도 공부했던 거나 개발했던 내용들을 심어서 하나씩 늘다 보면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갖다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조금 현실적인 내용인데 가끔씩 행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녀시대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조그마한 로봇들이 막 분무를 추는 그런 영상을 보셨죠? 막 조그마한 로봇들 막 하장하장 막 걷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8비트 프로세서를 씁니다. 근데 그 로봇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거기에 사용되는 기계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와 케이스 작업하는 엔지니어, 모터 작업하는 엔지니어는 꽤 많은데 실제 소프트웨어를 작업하는 엔지니어는 10명 이상 되는 로봇 업체가 없어요. 대부분 5명 미만입니다. 거기에 코딩이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코딩 수준도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를 작성한다는 이유는 코드를 다시 한번 또 쓰고 싶은 재사용성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코드를 다운받아서 보면 코드 자체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날 코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없는,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코드가 꽤 많아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도 좀 넣어주고 싶고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단계 좀 올려주고 싶으려면 그들을 공부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툴도 필요하고 뭔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기존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로봇 교육의 형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가 다 로봇 키트들이에요. 참고로 저희 아들이 올해 학교 들어갔는데요. 학교 방과후 수업 중에 하나가 로봇 수업이 있어서 제가 들어보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들어서 키트를 갖고 왔는데 카이스트 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로봇 회사를 만든 업체에서 만든 키트예요. 딱 봤는데 이제 로봇 엣지에 해당된 CPU 보드가 있겠죠. 열어봤는데 이거는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봤어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저희 회사 보드를 저희 아들한테 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들 수준이 프로그래밍 자체를 모르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거기에 맞게끔 그쪽 회사에 특화된 기술은 이 친구 눈높이에 맞게끔 특화된 기술이 있으니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회사는 최소한 대학생은 가르칠 수 있는데 초등학생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저는 이제 계속 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조립하는 건 배울 수 있지만 얘가 어떤 원리로 동작되는지는
아직까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안타깝게. 근데 세계적으로 로봇 관련된 키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MIT와 레고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고 마인드스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가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데 다 이 안에 센서가 있고 모터가 있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처럼 C 언어 코드가 아니라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프로그래밍 함수 로직들이 그림처럼 버튼화되어 있는 어떤 툴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 로직을 밝혀주기 위한 툴이 있는데 그걸 또 개발해서 여기에 특화되게 만든 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는 툴이 있는 거고 또 요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 로봇 교육하는 키트라고 파는 제품이면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인빌 리눅스 보드도 하나 있고 팔비트 보드도 하나 있고 그냥 이걸 가지고 원격에서 라인 트레이스나 이런 거 제어해줍니다. 근데 라인 트레이스 배운다고 로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로봇 교육의 한 현실이 이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키트들이나 교육 비용들은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싶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시뮬레이션 툴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어떤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하나 썼는데요.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절대 부셔지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겠다는 얘기죠. 뭐 부셔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부셔진 거니까 다시 또 조립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마음껏 로봇에 관련된 어떤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로봇 시뮬레이터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실제 제품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는 건 로봇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로봇을 만들려면 전자, 전기, 컴퓨터, 통신, 기계, 물리, 수학 이 마지막에 광학은 로봇 중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뭐 작업하는 로봇들도 있고 카메라가 달려있는 로봇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광학 쪽도 있어야 되죠. 제가 프리랜서 시절에 하나 개발했던 게 뭐였냐면 그 군 쪽에서 사용하는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휴전선에 이제 그 카메라를 야간 감시 카메라나 장착을 하고 카메라가 쭉 감시하고 있다가 특정 쉽게 말하면 적군이죠. 적군이 오면 적군이 일정 거리에 왔을 때 사병이 갖고 있던 그 소총을 그 로봇 장치에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거리에 왔을 때 그냥 자동 격발하는 그런 로봇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카메라가 좀 그러니까 광학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일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이 되어 있는 인베디드 쪽 기술과 또 무언가 현실 세계를 소프트웨어 세계로 그대로 좀 돌려보는 시뮬레이션 기술 두 가지를 저희가 압축해서 이것들을 연동시키는 시뮬레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엔진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물리 엔진을 저희가 찾아서 그걸 저희가 지금 응용하려고 분석 중에 있고요. 오픈GL도 당연히 이제 오픈소스니까 저희가 또 쓰려고 하는 거고 실제 이것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걸 현실 세계에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실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생성 엔진 이것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로봇은 저희가 프로세서 보드를 만들고 로봇8을 만들어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과제의 특성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하는 일도 오픈소스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급적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또 이 오픈소스로 만든 툴 자체를 저희가 또 오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걸 가져다 쓰시면 또 여러분들의 기능을 넣어서 또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물리 엔진은 오픈 다이나믹스 엔진이라고 하는 ODE라고 하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는 ODE.org 가시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코드도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DE라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AVR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따 나올 건데 일단은 너무 어려운 32비트보다는 8비트를 대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고등학교 레벨이나 대학교 레벨부터 이 툴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가장 기본적인 8비트 프로세서를 저희가 일단 대상을 했습니다. ODE는 러셀 스미스라는 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디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물리적인 엔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물건과 이 짚는 요 면 사이에 붙는 마찰력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이 무게에 따른 내가 이걸 들어 올리려면 거기에 따른 중력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에 대한 계산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해주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GUI 툴이 아니라 물리와 수학을 이용한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의 엔진을 ODE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할 거고 라이센스는 BSD 라이센스예요. BSD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라이센스가 BSD와 아파치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하는 APL이죠. 그래서 BSD나 APL은 소스를 갖다 쓰면 내가 원하면 사실은 소스를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단 BSD 라이센스 규격에 해당되는 그 문서 하나는 포함시켜야 되죠. 근데 저희는 전부 다 오픈할 겁니다. 또 이분도 러셀 스미스라는 분도 자기가 거기다 써놨어요. 오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딱딱한 물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면 사실은 나도 소프트웨어로 만든 사람이고 얘도 소프트웨어 만든 어떤 물체인데 소프트웨어가 힘의 진행 방향이 움직이다가 딱딱한 물체를 만나면 멈춰야 되죠. 그런 딱딱한 물체를 또 정의하는 그런 물체. 무언가 접거나 또 구슬이랑 딱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죠. 또 충돌에 대한 여파가 얘네들이 막 번져가는 그런 여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물체와 물체 간에 세우면 버틸 수 있는 힘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텐션 있죠. 스프링 같은 거 땡기면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 텐션까지도 계산해주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차량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또는 로봇 시뮬레이터를 만들거나 요새 나오는 로봇과 3D 관련된 게임 엔진으로도 많이 쓰이고 3D 관련된 영화에도 굉장히 이 엔진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채택하게 됐고요. 프로세서는 AVR을 썼습니다. AVR 썼던 이유는 저희 회사의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어차피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거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하면 여기저기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AVR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두이노라고 좀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많이 씁니다. 원래 AVR 같은 리베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당연히 어셈블리나 C 언어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만 요새 이제 개발자들은 뭐 C#이나 자바나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C#이나 자바를 가지고 이런 식의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하는 입장인 저로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최적화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돼서 이런 아두이노가 있는데 아두이노에 많이 쓰이는 프로세서가 AVR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도움이 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DK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USB 포트밖에 없잖아요. 이 USB 포트에 이런 식의 보드를 연결해서 다양한 센서나 모터나 다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ADK라고 2.3인가 3.0 버전부터 정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툴도 AVR 기반의 아크메가 2560이라고 하는 칩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혹시 쓸 줄 모르니까 저희가 AVR을 썼고, 마지막으로 8비트 프로세서가 우리나라에 805, PIC, AVR 세 가지 코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유일하게 GCC를 지원하는 게 AVR밖에 없어요. 실제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GCC 같은 컴파일러 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의 커널 소스보다 한 몇 배 더 복잡해요. 무척 복잡합니다. 근데 그 무척 복잡한 소스를 일부 개발자들이 8비트 프로세서용으로 해킹을 해서 그 소스 코드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GCC가 지원되는 유일한 8비트 프로세서가 AR밖에 없고 또 AR 프로세서가 나중에 이제 뭐 들어보시면 그 실제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OS 없이 펌웨어로 작업하는 거 이외에 다양한 운영체제가 수입되어 있고 이 중에 타이니OS나 나노키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는 센서 네트워크들도 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한번 배워두면 여기저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프로세서는 ABR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이런 식의 UI가 대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3D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 뭔가 움직여 봤더니 동작이 잘 돼서 밑에 코드 생성하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자동적으로 막 쫙 생성되는 그런 어떤 툴을 만들려고 하고 실제 생성된 툴이 제대로 실제 하드웨어에 동작되는지 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타겟 보드에 굽는 어떤 또 버튼이 있고 버튼 누르면 부어져서 그게 여기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것과 실제 나중에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가 또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저희가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쭉 진행할 건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로고 커뮤니티라고 openlogo.kr이라고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정식 오픈을 안 해서.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저희 회사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활동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초창기에 뭔가 활동을 하시면 영향력이 커져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7월달에 정식 오픈할 예정인데 그때 오셔서 저희가 이제 큰 파트는 실제 로봇을 제작하는 파트, 3D 시뮬레이터 개발하는 파트, 또 커뮤니티 운영하는 파트, 세 파트가 나눠서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나 저희 사이트에 좀 가입을 하시거나 근데 가입하셔도 사실 아직 없습니다. 자료 아직 못 올렸어요. 그래서 7월 중순쯤에 저희가 이제 자료도 올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좀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분투라는 회사로 국내 최초 우분투 전문 기업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 배포판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우분투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작년 12월 달에 기존에 있던 회사 이름을 인베디드 플러스 우분투라는 이름의 이분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저희가 이분투라고 하는 리눅스 배포판을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그 이분투라고 하는 우분투는 저희가 우분투 기반에서 아까 얘기했던 ABR이나 또는 32비트 펌웨어나 안드로이드도 앱이 아닌 밑바닥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뭐 디바이스라고 커널이나 이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저희가 미리 우분투에 세팅을 다 해놓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거를 따로 세팅할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 버튼 7번만 눌러서 설치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이클립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 이클립스에는 CDK라고 불리는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클립스를 C100에만 한 거죠. 펌웨어. 그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다 미리 되어 있는 인베디드용 우분투를 저희가 이분투라고 저희 회사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미 만들었고요. 조금 더 디버깅을 해서 7월 중순쯤이나 하반기쯤에 전 세계에 무료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개발자 의견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 언어는 영어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분투는 아마 설치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설치하는데 15분, 20분,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되고 윈도우즈보다 설치하기 쉬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은 맨 마지막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이름 넣는데 그거 외에는 마우스만 7번 눌러주면 자동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분투 웹판을 만들 거고 저희 회사는 인베디드 쪽 기술과 오픈스테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쪽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오픈플로우라고 하는 SA 관련된 일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실 지금 세션 중에 제 세션이 제일 재미없을 것 같아서 사실 한 번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 후배들한테 저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사이트 아직 정식 오픈은 안 했지만 들어오셔서 한 7월 말이면 정식 오픈 다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입도 관심 있으신 분 해주시고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것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관련된 거나 클라우드 관련된 거나 이런 것도 질문 주시면 대신 소스 코드는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질문만 주세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혹시 로봇 커뮤니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한번 들어주시면 확인 상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분. 일어서서 큰 소리를 좀. 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많이 어긋나서 다시 구현을 하고 구현을 안 되면 다시 설계로 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보통 시뮬레이션까지 만들 정도면 그 전에 계산을 해도 예산을 아끼면서 계산을 똑바로 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계산해서 돈을 알려줬어요. 시뮬레이션은 우리 회사가 만든 거죠. 질문의 초점이 틀렸죠. 그래서 궁금한 게요. 시뮬레이션까지 맞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산 알려준 걸로 그렇게 오류를 많이 하나요? 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유명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분을 쉬고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